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들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이죠. 2월 14일 저녁 22시 10시 30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가 발표가 됨에 따라 미 증시도 혼조세를 보이며 암호화폐 시장 역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크립토 마켓은 더욱더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미 증시보다는 가중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날 대비 0.03% 하락했지만 뭐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죠. 21,72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고 이더리움 역시 0.54% 하락한 1,499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낸스의 BNB 코인의 경우는 5.6% 하락한 291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XRP는 왜 떨어지는 걸까요? 1.66% 하락한 0.36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1.8%, 18.3%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3%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52%, XRP의 경우도 이제 숏 포지션이 58%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한번 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을 보게 되면 이제 어제보다는 뭐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여전히 1270원대로 1250원대 대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가 안정이 되었다. 이 주식시장, 암호화폐 시장과 같은 위험자산의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기 위해서는 환율 기준에서는 1250원 아래로 떨어져야 다소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에 관해서는 얼마 전에 발표될 1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임에 따라 이거 경제 높아지겠네, 미 금리 다시 한번 높이는 거 아닌가 싶은 이런 기조가 돌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오늘 그리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소식부터 먼저 보는 것이 좋겠죠. 이 라울팔, 골드만삭스의 임원으로 지냈던 이 라울팔에게서 이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 부대장 코인 이더리움이 다음 강세장에 1만 달러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경쟁자들도 강력하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일단 헤드라인에는 1만 달러로 나왔지만 내용상에는 10만 달러로 나왔는데요. 일단 내용을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 임원을 역임한 거시 분석 전문가 라울팔은 이더리움이 다음 암호화폐 강세장에서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10만 달러라고 한다면 그냥 대략 잡아서 한 지금 대비 80배 정도 올라야 이렇게 10만 달러에 도달이 가능한 상태이죠. 13일 알트코인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라울팔은 이더리움이 다음 강세장에서 5자릿수 가격에 도달할 운명이지만 일부 경쟁자들이 이더리움의 실적을 능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은 인터넷의 돈이라는 자리를 잃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그것이 최고의 실적을 의미하지는 않는데 경쟁자들에 의한 혁신적인 활용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급한 게 앱토스의 솔라나 폴리곤 이렇게 언급을 하였는데 앱토스는 아직 네트워크 효과를 보지 못했고 솔라나는 소비자 친화적인 광범위한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폴리곤 매틱은 놀라운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이더리움의 경쟁 종목들을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나온 내용 중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2032년 반감기 이후 1000만 달러 약 120억 원에 도달 가능하다라는 언급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2025년경에 이제 이더리움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3월 달에 이더리움의 경우는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남아 있는 상태이죠. 이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에 묶여 있던 출금이 가능해질 텐데 이제 일각에서는 오히려 현재와 같은 암호화폐 시장 상황들을 보았을 때 이 출금이 가능하게 되면은 이더리움의 이 블록체인 생태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더리움이 정말로 $10,000 그리고 $100,000의 도달이 가능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 미 증시 또한 이제 많은 이 경제 분석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수치가 이번 2월 14일 오늘 저녁 10시 30분에 공개가 됩니다. 이 CPI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에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수치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2시 30분에 오늘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이 예측치는 6.2%입니다. 시장의 예측치는 6.2%. 실제로 과연 6.2%가 나올지 6.1%가 나올지 6.0%에 대한 확률은 거의 지금 없다, 전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저 또한 당연히 밑으로 나오겠구나, 하회를 하겠구나,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당연히 적게 나오겠구나라고 거의 100%에 가까운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이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예측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예, 하나의 소식이 좀 나왔는데 CNBC의 경우는 이러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원에 따르면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CPI가 시장의 예상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CNBC의 인기 프로그램 매드머니를 진행하는 짐 크레이머는 미국 노동부가 CPI 항목별 비중과 계절 조정 요인 등을 다시 조정해 발표한 2월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이 기존 0.1% 하락에서 0.1% 상승으로 추정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 같은 상승 추세가 1월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면서 그는 그 배경으로 시장 예상보다 3배 급증한 1월 신규 일자리와 그로 인한 임금 상승을 꼽았다고 합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거죠. 이 무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잔디도 신규 일자리 폭증을 이유로 지난 6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1월에 CPI가 상승해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연준이 크게 참고하는 클리브랜드 연은의 CPI 추적기 이 나우캐스트도 지난달 CPI가 전월 대비 0.65% 전년 대비 6.5% 증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6.5%라고 한다면 방금 본 거를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6.5%가 나오게 되면은 암호화폐 시장, 이 주식 시장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JP 모건이 언급을 한 것이 있는데 JP 모건이 이제 6.4에서 6.5% 나올 확률이 25% 확률인데 이러한 매파적인 결과는 작년처럼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면서 그래도 충격의 여파는 올 거고 S&P 500 지수가 1.5%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가장 이제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로 65% 확률로 이 CPI가 6에서 6.3%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시장의 예상과도 일치하는 수준이고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수익률과 함께 달러화를 끌어내리고 위험 자산을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S&P 500 지수가 1.5에서 2%가량 오르겠지만 이후 상승분을 다시 내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JP모건이 언급을 한 것인데 JP모건의 이런 언급들은 사실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여태까지 많이 틀렸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참고 정도로는 충분하겠죠. 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CPI가 정말 몇 주 전만 해도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낮을 것이라는 게 팽배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로 또 미 연준의 제롬 파웰과 미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
둘이 같이 디스인플레이션이 분명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공통된 언급을 함으로써 시장을 안심시켰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금 또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두려움이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갖가지 많은 소식들이 나옴에도 하락이 조금 덜한 것은 CPI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 CPI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6.2%보다 이제 높게 나오게 된다면 6.3%라도 나오게 된다면 S&P가 JP모건의 언급처럼 1.5% 정도 하락을 하면 이 비트코인은 한 4% 정도 하락을 하지 않을까 3-4% 정도 하락을 하고 비트가 그 정도 하락을 하면은 알트코인은 정말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의 운명의 시간이 지금 다가오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이 시장의 예측치 6.5%와 동일하게 나왔음에도 그 다음 날부터 암호화폐 시장 이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전부 다 상승하는 이 상승세가 이틀간 이어졌었는데 이번 달도 그와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어제부터 암호화폐 시장을 또 시끄럽게 달구고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바이낸스 팍소스가 발행한 BUSD와 SEC 간의 이런 신경전이라고 말하기는 좀 모호한데요. 이 소식이 나온 직후에 바이낸스에서 엄청난 자금들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BSC 팍소스의 BUSD 발행 중단 명령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24시간 동안 바이낸스에서 1조 6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작년 11월 이후 하루 최대치라고 하는데 작년 11월이면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억에서 아직까지 있는 이 FTX 사태가 발생했던 달이었죠. 이때 당시에도 이제 이만큼 빠져나갔을 때 바이낸스는 크게 타격은 없었다 이렇게 CEO가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에 OKX의 창업자의 경우는 이런 언급을 좀 하였는데 이 BUSD가 증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 쉬밍싱 암호화폐 거래소 OKX 창업자가 팍소스 BUSD 발행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SEC 증권거래위원회는 소송에서 이기지 못할 수 있다. BUSD는 확실히 수익에 대한 기대가 없으며 증권이 돼서도 안 된다. 하지만 핵심 문제는 팍소스 규제 기관인 뉴욕 금융감독국이다. 이 NYDFS는 BUSD 발행 및 라이선스 중단을 지시할 수 있다라고 트윗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팍소스는 문제 해결을 위해 SEC와 협력 중이며 필요하다면 소송을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고 하네요. 참 갑작스럽게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철퇴가 더욱더 강력해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 SEC와 크라켄 스테이킹 관련 이슈와 더불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뉴욕 금융감독국과 이제 BUSD 간의 이 이슈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뉴욕 금융당국에서 오늘 하나의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문제가 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투자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어쩔 수가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뉴욕 금융당국의 경우는 이더리움 외 체인에서 BUSD를 래핑 토큰 발행한 게 문제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일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뉴욕 금융당국이 13일 소비자 경고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NYDFS는 팍소스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BUSD를 발행하도록 승인한 건 맞다. 따라서 당국 허가를 받은 법인이 팍소스 발행 BUSD를 상장하거나 거래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번 팍소스 BUSD 발행 중단 조치는 바이낸스와의 관계와 관련해 이 팍소스의 감독 관리 부분에서 몇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NYDFS는 바이낸스 패그 BUSD 발행은 승인하지 않았다. 바이낸스 패그 BUSD는 팍소스에서 발행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바이낸스 패그 BUSD는 BNB 체인, 아발란체, 폴리곤 등 여러 블록체인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바이낸스가 발행하는 래핑된 BUSD라고 합니다. 한편 NYDFS는 팍소스의 BUSD 달러 상환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제 랩핑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랩 BTC, 뭐 랩 이더리움, 랩 이더리움 클래식, 뭐 이러한 것 같이 이러한 종류의 발행은 우리가 승인을 하지 않았다. 왜 승인을 한 것만 하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냐라는 것이 뉴욕 금융 당국의 입장인 것으로 현재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문제가 명확하게 밝혀졌다라면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이 팍소스 측과 바이낸스 측 그리고 뉴욕 금융 당국이 모여서 합의만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바이낸스에 관한 문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좀 종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가장 문제는 이제 이 문어 대가리가 이끄는 SEC와 크라켄의 스테이킹 관련하여서 앞으로 이게 어디까지 확장이 될 거고 어떤 식으로 종결이 될 것인지가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11월 FTX가 무너졌을 때 암호화폐 시장 엄청나게 하락한 거 분명히 보지 않았냐. 이제 바이낸스가 만약에 무너진다고 한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뉴욕 금융 당국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USD를 뭐 상장 발행한 건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랩핑한 게 문제가 된다.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지금 가져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11월 발생한 FTX와 이번 바이낸스 간의 이슈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11월 FTX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 지금 이거는 충분하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 바이낸스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겠죠. 네, 현재 이제 다가오는 10시, 14일 10시 30분에 C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세간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 그 어떤 때보다 FOMC면 FOMC에 집중이 되고 CPI면 CPI에 집중이 되는 이러한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의 작년, 증시 작년 2022년이 정말 위험자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악몽과도 같았다. 이제는 좀 절실하다. 뭐가 절실하냐? 상승이 절실하다. 이제 좀 가자라는 투자자들의 마음이 모인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10시 30분에 어떨까요? 네, 저도 지금 쉽사리 예상이 안 되는데 우리 모두 웃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맞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하회할 수 있기를, 네, 6.2%보다 아래가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